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투자 테마 중 하나인 이제 글로벌 우주, 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이제 2035년까지 약 1조 8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주 산업이 국가 주도의 탐사 위주였다면요.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통신, 그리고 데이터, 국방 인프라 산업으로 진화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단연 이제 스페이스 X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 산하의 이제 우주 항공 산업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미 올해 50번째 궤도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펠컨 9과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향하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발사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발사 단가의 하락은 이제 곧 우주 비즈니스의 생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최근 우주 산업 성장의 또 다른 촉매제가 이제 국가 안보라고 안보나 직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이제 약 9,00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에는 약 1,8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스페이스 X를 포함한 12개 민간 기업이 32억 달러 규모의 우주 기반 유격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우주 기술은 곧 핵심 국방 기술로 직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산업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접근성입니다. 우주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인데, 특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스페이스 X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IPO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상장을 앞둔 이제 스페이스 X를 이제 이해하려면요, 이제 이들이 구축한 세 가지 축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독보적인 재사용 로켓 발사 시스템이고요. 둘째는 이제 이를 통해 우주에 띄운 전 세계적인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 번째 축, 바로 인공지능 기업인 xAI와의 결합을 통한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스타링크 성장세는 아주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스타링크는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활성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오지의 개인 고객을 넘어서 이제 항공기, 크루즈 선박 등 모빌리티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 스타링크 매출이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강력한 현금 창출원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했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우주의 극저온과 끊임없는 태양광을 활용해 차세대 AI 연산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는 2026년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SEC 서류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목표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성사된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유의할 점은 상장 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약 79%의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 의결권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반 주주의 경영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국내로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우주항공청은 이제 2026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개척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민간에서는 이제 한화그룹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인 KAI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며 약 5% 가까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발사체, 위성 제조, 통신을 하나로 묶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한국형 스페이스 X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 X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반 투자자는 이제 상장 전 스페이스 X 주식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이제 스페이스 X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주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제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내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편입한 특화 ETF들이 있어가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펀드 중 하나가 이제 XOVR ETF인데요. 이 펀드는 이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특수 목적 법인 이제 SPV를 통해 스페이스 X 지분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환매 이슈 등으로 상장 주식 비중이 줄면서 2026년 4월 기준 스페이스 X의 비중이 42%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집중된 노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 관리와 수수료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한 구조를 이제 원하신다면 이제 RONB ETF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론 바론이 운영하는 이 액티브 ETF는 SPV 같은 이제 복잡한 구조를 거치지 않고 스페이스 X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비중인 약 8에서 16% 수준을 스페이스 X에 할당하고 있어서 IPO 이전의 스페이스 X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기업의 IPO 리스크를 피하고 우주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제 UFO ETF가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의 50% 이상을 우주 관련 사업에서 내는 기업들을 지수화하여 추종하고 있는데요. 플래닛 랩스나 이리dium 커뮤니케이션스, 비아셋 등 실제 우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제 위성 네트워크와 인프라 기업들이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인 펀드입니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알로케이트, 록드 ETF는 이제 우주뿐만 아니라 심해 탐사 같은 미래 개척 기술에 투자하는데요. 특히 이 펀드는 우주 항공 및 방위 산업 기업의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골든 보움 프로젝트나 아니면 국방 예산 증가와 같은 국가 안보 강화 트렌드의 수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실용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장된 Mars ETF는 이제 우주 경제가 정부 부도에서 상업적 인프라 넘어가는 걸 넘어가는 이제 길목에 투자하는데요. 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1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로켓랩을 비롯해서 우주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통신을 연결하는 기업 등 우주 인프라의 실질적인 수요 증가를 이끄는 차세대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의 수익성은 결국 운송비에 달려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화형 시험을 마친 스타쉽 V3 모델은 이제 100톤 이상의 화물을 궤도로 보낼 수 있는 괴물 같은 발사체입니다. 이 발사체가 이제 완성되어야 나사의 유인 탐사는 물론 거대한 궤도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통신 위성을 이제 저비용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타쉽의 성공 여부가 산업 전체의 마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투자에 앞서서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주 산업은 이제 엄청난 현금 연소가 발생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또한 단 한 번의 발사 실패나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궤도 내 위성이 급증하면서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도 커지고 그리고 주파수 할당이나 환경 평가 등 이제 각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특히 앞서 소개한 스페이스X가 이제 포함된 이제 비상장 주식 ETF에 투자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매일 시장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서 이제 순 자산 가치 산정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 목적 법인을 거칠 경우 운용 수수료 외에 별도의 성과 보수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주 산업 투자는 스페이스X라는 특정 기업의 IPO만 매몰되기보다는 이제 우주 경제라는 큰 생태계를 보고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안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 그리고 국방 그리고 반도체 등 이제 관련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ETF들을 적절히 섞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발산 실패나 이제 개별 기업의 악재와 같은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은 이제 우주 산업이 단순한 이제 탐험을 넘어서 이제 지구의 통신과 안보를 책임지는 궤도 경제로 실질적 전환을 이룬 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 여부는 이 산업의 가치를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국방, 자본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이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실용적이고 다각화된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